열심히 만들게요. 서늘한 저녁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술도가 뒷마당. 고요한 어둠 속 한동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마광숙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된 테스트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가장으로서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인생이 문득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항상 자식들 앞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려 애써왔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숱한 외로움과 무게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동석에게 주어진 사명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따스한 미소를 건네는 그녀, 마광숙. 그녀를 향한 다짐이 그의 눈빛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광숙은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며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심히 차를 우려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동석의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광숙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녀의 존재는 단지 사랑 그 자체를 넘어서 그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이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놓쳐버린 것들을 이제라도 다시 바로잡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 남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한다. 이제부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다짐이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리라는 걸 그는 믿었다. 한편 세리는 방 한켠에서 가방을 싸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나영은의 협박, 한이를 위한 선택, 그리고 범수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가 쥔 휴대폰에는 나영은이 보낸 메시지가 켜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한이를 건드리겠다는 위협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마음 한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세리는 결심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이 최선일지도 몰라.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범수가 다가온다. 그의 눈엔 불안과 분노 그리고 간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범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떠나면 한이도 나도 무너져.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을 때 세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결국 쏟아내고 말았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쏟아져 내리고 그 순간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진짜 해결이 아님을 깨달았다. 교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이겨내자.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셋이 함께 해야 해. 그의 말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둘은 서로를 꼭 안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한 줄기 희망이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고 있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그들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 시각 오광수는 방 안에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장미애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오랜 시간 감춰져 왔다는 충격에 그는 무너져 내린다. 그의 손엔 검사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침묵, 장미애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니, 얼어붙어 있었다. 장미애는 그의 앞에 조용히 앉아 진심을 털어놓는다. 강수야, 난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서툴렀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눈엔 진심이 고여 있었다. 강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입을 뗐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는 어릴 적 자신을 내버렸다고 믿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독한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란 삶. 그는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장미애에게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 이제 진짜 엄마로서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은 강수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눈물 속에서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첫걸음을 다시 떼고 있었다. 강수의 세계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한편 독고탁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 두 개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오광수 그리고 장미애.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장면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독고탁은 느릿하게 손을 뻗어 사진을 쥐었고 그의 손끝엔 어느새 힘이 들어가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점점 구겨졌고 그만큼 그의 마음도 구겨지고 있었다. 믿었는데 왜 그렇게 날 속였을까? 독고탁의 낮은 독백은 공기 중에 가라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화도, 실망도, 슬픔도 뒤섞여 있었다. 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가 앞에 섰다. 한 권의 책을 꺼내 손에 쥐었지만 책장을 넘기지도 못한 채 다시 책을 책장에 꽂았다.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엔 장미애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가 자신 몰래 벌여온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져가며 새로운 배신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조용히 서재 문이 열렸다. 오천수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독고탁은 천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짧게 대답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 천수는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형이 이대로 스스로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형, 나도 알고 있어.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나라도 화났을 거야. 하지만 독고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속엔 감추지 못한 아픔이 번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나한테는 내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진 일이야. 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형의 그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독고탁은 늘 모든 것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족들의 앞에선 든든해야 했고 외부의 위협 앞에선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배신은 곧 존재의 붕괴였다. 형, 하지만 분노가 형을 지켜주진 않아. 오히려 형 마음을 더 갉아먹을 뿐이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누굴 벌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 붙잡는 일이야. 독고탁은 그 말에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사진을 다시 펼쳐보았다. 사진 속 장미애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지켜온 건 이 가족이고 진심이었어. 근데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독고탁의 말에 천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서서히 그의 심장을 감쌌다. 형,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실망도 상처도 다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감정이야. 이제는 그걸 끌어안고 다시 가야 해. 독고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에 웅크려 있던 분노가 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구겨진 사진을 다시 펴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니까. 형이라서 가능할 거야. 그날 밤 독고탁은 책상 위에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어긋난 신뢰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이 가족임을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천천히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오흥수는 미용실 앞에서 긴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지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은 차가워졌다. 왜 왔어? 더 할 말 있어?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분노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오흥수는 주춤했지만 이내 무릎을 꿇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옥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비겁했어. 지옥분은 그런 흥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지난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흥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 아니면 안 돼. 기회를 달라는 말도 사치인 거 알아. 하지만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 널 다시 믿게 만들고 싶어. 지옥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흥수의 무릎 꿇은 모습, 떨리는 음성, 눈물 어린 눈동자.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후회해? 정말로. 나 하나만 바라볼 수 있어?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옥분아,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지금부터라도 내가 웃는 날만 생각하며 살게. 지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결국 흥수를 조용히 안았다. 미용실 안에는 둘만의 온기가 감돌았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천수는 요즘 들어 자주 꿈을 꿨다. 강소영과 함께 했던 시간, 함께 웃고 싸우고 멀어지던 장면이 불쑥불쑥 꿈속에 찾아왔다. 그리고 매번 꿈은 같은 장면에서 끝이 났다. 당신은 늘 나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였어. 강소연이 등을 돌리며 남긴 그 말. 그 한마디는 천수의 뒷덜미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녀는 언제나 단호했고 야망이 있었고 그 야망은 결국 두 사람 사이마저 먹어치웠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과거의 연인도 이젠 법적으로는 아내도 아니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당신, 미순이랑 뭐 하는 거야? 우리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 천수는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숨이 막혔다. 법적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자신을 구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그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미순이 있었다. 미순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픈 줄 알면서도 그가 조용히 다가오면 웃으며 자리를 내어주었다. 손 하나 잡아주면 말없이 손등을 토닥여 주었고 힘든 날엔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줬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소란이 없는 평화 같았다. 그래서 천수는 무너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그녀의 곁에서 버텼다. 하지만 소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날 미순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천수에게 남은 마지막 인내를 깎아내렸다. 이 사람 아직 유부남이에요. 불륜이에요. 당신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함쳤고 미순은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보다 제가 이 사람 먼저 알았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 순간 소연은 손을 들어 올렸고 미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덧붙였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당신 그럴 자격 없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천수는 모든 감정이 단숨에 올라와 결국 외쳤다. 그만해, 소연아. 이젠 법정에서 얘기하자.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형제들과 술잔을 마주하며 천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한 번 떠난 인연을 다시 잡으려 하면 안 돼. 괜히 옛 감정 건드리다간 지금 가진 것도 전부 망가져. 그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지나간 사랑 하나쯤은 있었고 그 기억이 때로는 달콤했지만 대부분은 상처였다. 천수는 그날 이후 미순에게 직접 말했다. 이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지킬 거야. 미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켜줄게요. 당신이 지쳐 쓰러지는 날엔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천수는 웃었다. 오래간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그는 미련을 묻고 구원 같은 사랑을 안아 올렸다. 한편 사형제 그리고 한동석은 오랜만에 술도가 마당에 함께 둘러앉았다. 밤하늘엔 별빛이 흐르고 있었고 이들의 얼굴엔 피로와 동시에 묵직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형제들은 오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의 원으로 모였다. 한동석이 입을 열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도 결국 서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힘들고 복잡한 일 많았지만 그래도 우린 형제야.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서로를 의심하고 탓하고 숨지 말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앞을 보자. 범수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한이와 세리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어요. 난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흥수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회한도, 용서도, 희망도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옛날처럼 아버지가 계시던 그 시절처럼. 강수는 조용히 형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이라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모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 침묵 끝에 다섯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다시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엔 조용하지만 단단한 연대감이 감돌았다. 불빛 아래 모인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